실내 공방, 오늘은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발제 그 주제는 그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얼마 전에 그 발표한 로드맵,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 중산층 70% 달성은 이제 고용률 70%를 통해서 달성하겠다, 뭐 이제 그런 뜻이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일자리 많이 늘려서 소득을 높여가지고 뭐 국민들 삶을 좀 더 이렇게 낫게 하겠다라는 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뭐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실성이죠. 현실성이고, 어떤 정권이 출범을 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하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정권이든지 당연히 뭐 그렇게 뭐 할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점에서도 뭐 7070 그러니까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 그 자체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뭐 납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내용에 관한 건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고용 이제 일자리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물론 그 단순히 그 일자리의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라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임금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임금 내지는 소득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 7070 그 공약을 내세우고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조금 그 탁상행정 내지는 좀 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그 낮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워서 이제 이 주제를 한번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그 이제 고용 일자리 문제가 아주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절실한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고용시장 구조가 고용 구조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그다음에 한국 뭐 이렇게 이제 대별을 해본다라고 치면, 그 단순히 뭐 실업률이다, 뭐 고용률이다라는 지표 또는 이게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라는 그 양적인 지표만 가지고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고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자체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냐면은 언제든지 기업이 어려워지면 레이오프, 해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해고에 대해서 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또 많이 고용을 하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첨예가 될 이유가 없죠. 문제 자체가 거의 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이제 파트타임,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우에 파트타임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느낌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동네에 가게나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해서 뭐 좀 이렇게 뭐 직업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해서 좀 돈을 벌어서 그 돈의 일과 돈의 소중함도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 용돈벌이로서 이제 그 돈으로서 자기가 필요한 걸 이렇게 뭘 하도록 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립하는 그런 뭐 그런 측면도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파트타임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그 뭐 여성 주부나 아니면은 일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보다는 풀타임 파트타임. 근데 파트타임도 대부분은 내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조금 용돈이 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어디 좀 간다든지 뭐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잠시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죠. 다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는 이제 이른바 그 대량 해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일단 뭐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해서 파트타임이 급증을 한 거죠. 그렇다라고 해도 미국 전체 그 취업자 수로 치면 파트타임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전에는 한 3% 전후 수준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약간 이제 그 배 정도 뛰었죠. 한 3%에서 60%로 뛰어 오른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풀타임 근로자가 93% 내지는 94% 된다라는 소리죠. 그게 언제 잘릴지는 모른다고 해도 풀타임 근로가 이렇게 취업자들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놓고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파트타임 비교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일본이 3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이.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의외로 일본이 종신고용제인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의외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한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높냐 하면은 3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에서 이 파트타임이 한 23%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이 파트타임이 차지를 해요. 그럼 일본에서의 파트타임은 뭘 말하나요? 뭐 편의점이나 뭐 동네 라면집이나 뭐 가게나 뭐 마트나 이런 데서 가서 실제 일본에 가서 보시면 또는 이렇게 이제 롯데버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시면은 중학생, 거기서 고등학생, 그 다음에 동네 주부들. 그러니까 태반이에요. 파트타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의 어떤 뭐라 할까요. 이 파트타임의 의미는 일본도 상당히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준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동네 가게 가서 일을 해서 돈 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산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자기 용돈을 좀 이렇게 번다든지 그런 개념의 파트타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정규직으로 지금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 파트타임을. 그러니까 일본의 파트타임이 22, 3%인데 미국은 67%다 이거예요. 67%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파트타임을 비정규직으로 본다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고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반면에 파트타임 중에서 이른바 이제 비전형 파트타임, 비정규직, 그 다음에 한시적 이제 파트타임. 전형이라고 하면은 뭐죠? 기간제. 그러니까 비기간제. 기간제 교사가 대표적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고용합니까? 어떤 고용 형태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계약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을 고용하는 거죠. 정식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비기간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뭐 누가 두 달이나 세 달 출산휴가 갔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대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기간제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시적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파견직이나 이제 인력 파견 회사 있잖아요. 뭐 용역직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청, 뭐 이렇게 사내 하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낮죠. 파견직이나 기간제 비율이 굉장히 낮죠. 비정규직 안에서.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파트타임의 비중이 20%를 넘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말할 때는 이 유럽을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유럽이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70%로 고용률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이게 독일이 나와 있는데 고용률이 이제 그 70% 넘는데 독일의 경우에 근데 파트타임이 25%를 넘고 있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치면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파트타임으로 치면. 근데 이제 유럽의 경우에 지금 이제 말하는 게 뭘 말하냐면은 유럽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려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많지 않다. 그런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상당하다 이거. 적지 않다 이거예요. 전문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서 회사 정규직으로 이렇게 일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가서 내가 몇 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다른 뭐 내가 여가 시간이나 뭐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다 이거죠. 그것을 이른바 이제 양질의 파트타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뭘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뭘 예를 들어서 마땅히 또 예를 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땅치가 않네.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 파트타임의 그 상당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대학생들 그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전문 직종에 있으면서 자산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몇 시간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자리잖아요. 몇 시간만 일하고도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면 자기 가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100분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자리가 없죠. 예. 예, 그런 거죠. 예, 베이비시터라든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건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이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쭉 늘었다가 2005년 이후에는 이제 25%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이때 독일이 노동시장 개혁을 했다 이거예요. 메르켈 총리였던가요? 지금 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을 해서 이른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그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늘려서 원래는 늘려오면서 그래서 일자리 그 취업률이 높아져서 이때는 뭐 60%, 65% 됐는데 독일의 취업률이 그래서 70%로 높아졌다 이거죠. 높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파트타임 일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소득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독일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독일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별로 이렇게 지금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뭐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은 스웨덴이 거의 한 72, 3%로 계속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독일이 이렇게 취업률이 쭉 올랐죠. 2005년 이후에 2005년에 취업률이 쭉 올랐는데, 쭉 오른 게 파트타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파트타임은 언제 늘어났죠? 그 전에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취업률이 2005년 이후부터 팍 늘어난 게 파트타임,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죠. 그렇죠? 뭐 다른 일자리는 뭐냐면은 풀타임 일자리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중국에 독일 고급차가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풀타임 취업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잘못 봤다라는 거죠. 잘못 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전체 인구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있는 사람, 그 이제 경제활동 가능 인구죠.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있는 사람, 경제활동 가능 인구고, 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취업을 이렇게 한 사람과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치면 100 중에 이제 취업률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60%다 이거예요. 60%면 60명이 취업을 했다 이거죠. 40명은 이제 취업을 안 한 상태고, 60명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이제 3명은 이제 일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예요, 3명은. 37명은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일할 생각이 없거나 일을 할 수 없거나. 그러면 이제 60명 이제 일을 이렇게 취업한 사람 가운데 취업이 내용을 보면은 60명 중에 한국의 경우는 아주 유별난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영업자 비율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 자영업자 비율이 30%, 전에는 거의 한 36, 7%였죠. 2000년에. 이게 쭉 줄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한 28% 정도, 거의 30% 정도 수준에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어느 정도 높냐면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요. 자영업자 비율이. 독일이나 이렇게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취업자 중에서 취업자 수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30%가 육박한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영업자 취업이 그나마 상당히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가족 기업이 많거든요. 강소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유럽 국가 중에서도 특출하게 이탈리아가 자영업자 비율이 한 22%, 3%대 돼요. 근데 그런 이탈리아보다도 더 많아요. 자영업자 비율이. 그 외에는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배에서 3배예요. 자영업자, 취업자 수가. 한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의 고용 구조는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라고 말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놓고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영업자가 전체 그 60명 중에서 30%인 30%면 얼마죠? 그 20명가량이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박 터지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똑같이 취업률이 한국이 이제 뭐 취업률이 60%고 뭐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70%고 뭐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데가 뭐 다소 이제 뭐 좀 낮은 상태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똑같이 취업률을 60이라고 잡는다고 치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60명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도 자영업자가 거의 한 12~13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은 30명이나 돼, 자영업자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가 20명이나 되죠. 30%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명이 이제 이제 그 임금, 이제 월급을 받는 취업자다 이거죠. 임금 노동자다 이거죠. 그 40명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인데 한국의 경우에 아까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였죠? 한국의 경우에 비정규직 비율이 또 35%니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전체 40명 중에서 또 40명 중에서 그 35%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13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 이제 27명밖에 안 된다. 전체 100명 중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은 27명이에요. 근데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100명, 인구 100명 중에서 취업자가 60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자영업자가 10명이고, 그 다음에 50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35% 파트타임이었죠.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얼마죠? 15명인가요? 15명 중이고 35명이 정규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27명인데 일본은 35명인 거예요. 전체로 보면 일본이 고용구조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마찬가지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자영업자까지를 같이 집어넣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풀타임, 물론 그쪽도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보다는 풀타임, 파트타임의 개념이죠. 근데 또 그런 풀타임의 그 숫자가 이른바 한국의 정규직보다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 그런데다가 전체 그 고용 시장에서 전체 고용 한 거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는 자영업자도 들어가 있죠. 소상공인, 소사업자죠. 중소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괜찮은 중소기업을 뺀다고 해도 한 60%에서 70% 가량은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고용 형태는 어떨까요? 그 실상이 어떨까요? 많이 보이는 것 중에 뭐 월급 작고 시간 수익성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양질의 파트타임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양질의 파트타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대기업들이나 정부 쪽이나 공기업이나 뭐 이런 쪽이죠. 돈 걱정 없는 데가 그런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게 정부나 공기업이죠. 돈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돈 걱정합니까? 거기 있는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양질의 일자리 하는데 뭐죠? 먼저 선발 사례로 정부를 들었잖아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늘리는 그 사례로 정부를 시범 케이스로 들었잖아요. 정부와 공기업을. 돈 걱정을 안 할 필요가 없는 때니까. 뭐 세금 걷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견적료도 깎을 생각은 안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70-70 그 공약을 내세워서 그걸 실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뭐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라면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고용 구조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고용 구조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그 단지 아까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쭉 그 로드맵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노사정 협약이라고 해서 노사정 협약을 누가 합니까? 대기업 노조들이 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일자리 자체가 지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지금 전체 일자리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일자리가 매우 열악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그 일자리가 빚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정말로 시간당 5,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일자리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다른 나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데 저희는 왜 그렇지 못한 일자리들이 많은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네, 하여튼 뭐 오늘 발제를 마무리를 하면 이제 고용률 70% 뭐 중산층 70% 달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좀 더 여러 나라들별로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이제 고용시장 내지는 고용구조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걸 파악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7070 그 공약을 내세워서 실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지금 7070 공약에서 로드맵 나온 내용들이 아까도 얼핏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냐 이거죠. 전 정부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사실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보다 더 현실적인 고용 안정 대책 또는 고용 확대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물레 공방 발제는 이렇게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해주셨고 그 발제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 그다음에 한국과의 고용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7070 공약의 현실성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물레공방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